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무형자산을 세 번 반복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시간 낼 필요 없이 그냥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을 하셔도 효과가 매우 클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2번, 권리의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권리의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권리의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3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4번,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구입가격,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구입가격,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구입가격,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5번,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원가, 관리 원가와 기타 일반 경비 원가.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원가, 관리 원가와 기타 일반 경비 원가.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원가, 관리 원가와 기타 일반 경비 원가. 6번,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이 된다.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이 된다.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이 된다. 7번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 8번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9번입니다. 이것은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10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11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12번 연구에 대한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에 대한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에 대한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14번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 경비.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 손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 경비.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 손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 경비.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 손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15번입니다.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 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 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 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16번입니다. 무형 자산의 회계 정책으로 원가 무형이나 재평가 무형을 선택할 수 있다. 무형 자산의 회계 정책으로 원가 무형이나 재평가 무형을 선택할 수 있다. 무형 자산의 회계 정책으로 원가 무형이나 재평가 무형을 선택할 수 있다. 17번. 무형 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무형 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18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19번.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20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21번.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의 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 금액에 포함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의 상가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 금액에 포함한다. 무형자산의 상가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의 상가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 금액에 포함한다. 자, 22번입니다.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23번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24번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또는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또는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또는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5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관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26번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 예상 소비 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그러한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그러한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그러한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27번 무형 자산의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 가치가 이후에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 자산의 상각액은 0이 된다. 무형 자산의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 가치가 이후에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 자산의 상각액은 0이 된다. 무형 자산의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 가치가 이후에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상가액은 0이 된다. 자, 마지막 28번입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또 다음 내용으로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